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거트와 꿀을 섞으면 기미와 주근깨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비싼 화장품과 피부과 시술에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피부에 고민이 있는 환자들을 돌봐온 피부과 의사 김지희입니다. 지난번 토마토와 식초 조합으로 피부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보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 냉장고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다른 재료들로 더 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천연 재료 활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왔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일을 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검버섯과 기미를 관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서 이 방법을 쓰신 분들은 2주일 만에 톤이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지난달 제가 관리하는 환자 중 한 분은 30년 동안 따라다니던 볼의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은 같은 나이 같은 증상인데 아직도 레이저 시술만 받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다가오는 여름철에도 화장 걱정 없이 당당하게 외출하게 됩니다. 매일 이 방법을 사용해도 비용은 한 달에 몇천 원밖에 안 들어요. 더 이상 비싼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기미 때문에 거울 보기 싫어하는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미와 주근깨 가리려고 화장품만 바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전형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피부 트러블의 진짜 원인은 나이나 유전이 아니라 잘못된 관리 방법입니다. 요거트 2스푼과 꿀 1스푼, 바로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혹시 바쁘셔서 사용법만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중간 부분부터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부터 정확한 사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말씀드릴 예정이라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설거지 하시거나 산책하실 때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재료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실 텐데요. 만약 이런 관리를 계속 미루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미와 주근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해지고 넓어집니다. 거울 볼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지죠. 화장으로 가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결국엔 비싼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할 상황까지 갑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이정희 할머니께서 이런 상황이셨어요. 20년 넘게 뺨에 있던 기미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진한 화장을 하셔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꾸준히 사용하신 결과 3주일 만에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점이래요. 플레인 요거트와 꿀을 사두면 한 달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화장품에만 매달 15만 원씩 쓰셨는데 이제는 만 원도 안 들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거트에 들어있는 젖산은 멜라닌이 쌓인 각질을 자연스럽게 제거해주면서 기미와 주근깨를 서서히 옅게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보습도 해줍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면서 항균 작용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순한 필링과 팩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최소한 4주일은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피부 세포가 새로 재생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일단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왜 하필 요거트와 꿀일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과학적인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재료가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먼저 요거트에 들어있는 젖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젖산의 pH는 4점 중반 정도로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묵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녹여줍니다.
이렇게 제거된 각질층에는 오래된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어서 꾸준히 사용하시면 기미나 주근깨가 점점 옅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강한 화학 성분과는 달리 정말 부드럽게 작용해서 새로운 피부가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화학 필링도 결국은 산을 이용해서 각질을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쓰는 산은 농도가 너무 강해서 자극이 심하고 시술 후에 빨갛게 되거나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젖산은 자연스럽게 발효된 산이라서 우리 피부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70대 박영자 할머니께서 젖산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원래 피부가 많이 거칠고 각질이 심하셨거든요. 특히 이마와 볼 부분이 마치 사포처럼 거칠어서 화장도 잘 안 받으셨대요. 그런데 요거트 팩을 일주일 정도 사용하시니까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시더래요. 2주일 지나서는 아예 다른 사람 같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묵은 각질들이 자연스럽게 제거되면서 속에 있던 새로운 피부가 드러난 거죠. 할머니께서는 마치 10년이 젊어진 기분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꿀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꿀은 천연 보습막을 형성해서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습만 하는 게 아니라 항균과 항염 작용도 동시에 해주거든요.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붉은기가 돌 때 꿀을 발라주면 가라앉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60대 중반 정미경 할머니는 피부가 원래 예민하셔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빨갛게 되고 가려우셨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함부로 못 쓰시고 새로운 제품을 시도해 보는 것도 무서워하셨죠. 그런데 요거트와 꿀로 만든 팩은 전혀 자극이 없으셨대요. 오히려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진정되고 편안해져서 매번 하는 게 즐거우셨다고 해요. 가려움증도 많이 줄어들고 붉은 기도 가라앉아서 화장 없이도 당당하게 나다니실 수 있게 되셨어요. 젖산과 꿀이 만나면 순한 필링과 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젖산이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는 동안 꿀이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시켜주는 거죠. 마치 전문 에스테틱에서 받는 관리를 집에서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두 재료 모두 천연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들과는 달리 부작용 걱정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우유와 꿀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검증된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아무 요거트나 아무 꿀이나 써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트는 반드시 플레인으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것을 사용해야 해요. 꿀도 마찬가지로 인공 꿀이 아닌 진짜 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젖산의 농도도 중요해요. 시중에서 파는 플레인 요거트는 젖산 농도가 적당해서 매일 사용해도 문제 없지만 그래도 하루 걸러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꿀의 점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묽은 꿀은 보습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진한 꿀은 발라지지 않아요. 적당히 걸쭉한 농도를 가진 꿀이 가장 좋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꿀이면 충분해요. 이 두 재료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각질 제거, 보습, 진정, 항균 작용을 동시에 해주면서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를 가진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비율과 방법을 알아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먼저 재료 준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2스푼과 꿀 1스푼이 기본 비율이에요. 여기서 스푼은 일반 밥숟가락 크기를 말합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알로에 젤을 반 스푼 정도 추가해 주시면 더욱 순해져요. 요거트는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걸 사용하지 마시고 실온에 10분 정도 두셨다가 사용하세요. 너무 차가우면 모공이 수축해서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꿀도 마찬가지로 실온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요거트 2스푼을 담고 꿀 1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알로에 젤을 추가하실 분들은 이때 함께 넣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섞을 때 사용하는 도구도 중요해요. 금속 숟가락보다는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속은 산과 만나면 변질될 수 있거든요. 이제 세안을 해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톡톡 눌러서 제거해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되고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팩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팩을 얼굴 전체에 두툼하게 펴 발라주세요. 눈 주위는 피하시고 입술 주변도 조심스럽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기미나 주근깨가 있는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세요. 발라주실 때는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이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흡수도 잘 되거든요. 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지는 마세요. 정확히 10분 동안 기다려주세요. 시계를 보거나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분이 넘어가면 젖산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시간이 너무 짧으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누워 계시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말을 많이 하시면 팩이 갈라질 수 있으니까 조용히 쉬시는 게 좋아요. 이때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1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손으로 살살 문지르면서 팩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헹궈주세요. 헹군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제거해 주시고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제품을 새로 살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쓰시던 크림이나 로션이면 충분합니다. 사용 주기는 하루 걸러 한 번이 가장 적당해요.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최소한 4주일 이상은 꾸준히 해주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피부 세포가 새로 재생되는 주기가 28일 정도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위생 관리도 중요합니다. 팩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 많이 만드셨다면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3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그 이상 두시면 변질될 수 있어요. 사용하는 그릇이나 도구들도 항상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세요. 세균이 번식하면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요거트는 유제품이라서 상하기 쉬우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시도하시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미리 알고 계시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흔한 실수는 잘못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설탕은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인공 꿀을 사용하시는 것도 문제예요. 인공 꿀에는 진짜 꿀의 효능이 없어서 보습이나 항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진짜 꿀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꿀 성분표를 보시면 꿀 100%라고 적혀 있는 걸 선택하세요. 또 다른 실수는 도포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15분, 20분씩 올려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젖산 자극으로 인해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따가울 수 있어요. 반드시 10분을 지켜주세요. 반대로 시간이 너무 짧아도 문제예요. 5분도 안 돼서 헹궈내시면 각질 제거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거든요. 첫 주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1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세안 후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각질이 제거된 후의 피부는 평소보다 예민한 상태라서 자외선에 더 취약해져요. 팩을 한 후에는 반드시 SPF 50 이상의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외출하실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선크림을 발라도 완벽하게 차단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이니까 이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어요. 처음부터 10분 동안 올려두시지 마시고 첫 주에는 5분 테스트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1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팔 안쪽 같은 곳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량을 발라보시고 24시간 정도 지켜본 다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 중에 따가움이나 붉은기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찬물로 헹궈주세요. 그리고 이틀 정도 쉬신 다음에 농도를 낮춰서 다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농도를 낮추는 방법은 간단해요. 요거트는 그대로 2스푼 사용하시고 꿀을 반 스푼으로 줄이거나 알로에 젤을 1스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젖산 농도가 낮아져서 더 순해져요. 사용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팩을 헹군 후에는 알코올이 들어간 토너나 수렴제 사용을 피하세요. 이미 각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알코올을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받을 수 있어요. 보습제를 발라주실 때도 순한 제품을 사용하세요. 향이 강하거나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자연 성분으로 만든 순한 제품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른 주의점도 있어요.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팩 후에 선크림을 더 자주 발라주셔야 하고, 겨울철에는 건조하니까 보습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 때문에 공기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팩을 한 후에는 가습기를 틀어주시거나 젖은 수건을 방에 걸어두셔서 습도를 유지해주세요. 또 주의하실 점은 다른 각질 제거 제품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젖산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있는데 추가로 스크럽이나 필링 제품을 사용하면 과도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팩을 하는 날에는 새로운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시도하지 마세요. 만약 트러블이 생기면 무엇 때문인지 알기 어려워지거든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소한 한 달은 해보셔야 진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먼저 식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해요. 두부, 청국장, 아마씨 같은 식품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콩 제품은 정말 좋아요. 하루에 두부 한 모 정도는 드시는 게 좋고 청국장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마씨는 요거트에 1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서 드셔도 좋아요. 키위, 브로콜리 같은 항산화 식품도 자주 드세요. 키위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주고 브로콜리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키위 1개, 브로콜리 1송이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주스로 만들어서 드셔도 됩니다. 단, 설탕은 넣지 마시고 천연 그대로 드세요. 70대 김술래 할머니께서 식단 관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매일 아침 두부 반 모와 김치, 점심에는 브로콜리가 들어간 나물, 저녁에는 청국장찌개를 드셨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한결 투명해지고 윤기가 나더라고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에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펌핑을 1분씩 3세트 해주시면 하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종아리를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60대 후반 박정순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많이 걸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렸죠. 매일 오전 10분, 오후 10분씩 다리 운동을 하시니까 다리 부종도 줄어들고 안색도 좋아지셨어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밤 10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거든요.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안 됩니다. 깊은 호흡을 10세트 정도 해주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어요.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멜라닌 생성이 증가해서 기미나 주근깨가 더 진해질 수 있거든요. 호흡법은 간단해요. 코로 4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박자 동안 참았다가 8박자 동안 입으로 내쉬시면 됩니다.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자외선 차단은 사계절 내내 해주셔야 합니다. SPF 50 선크림을 이 시간마다 얇게 재도포하시고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꼭 착용하세요. 겨울철에도 눈에 반사된 자외선이 있으니까 방심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요.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시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이런 유지 습관들이 젖산 필링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팩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하시면 주근깨나 기미가 다시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몇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거워지실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요거트와 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